돈이 되는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펠리츠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결정 결과 동결로 나왔습니다. 네. 그에 따른 실망감이 시장에 있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성장률 전망은 하향됐는데요. 만일에 금리 인하가 나왔다면 시장 올랐을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금리 인하로 결정을 했으면 그나마 지금 같은 현상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결정을 보고 상당히 저는 실망스럽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아직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까지도 하향할 정도로 여러 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액션이 적절히 취해지지 못하는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요.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하겠다라고 단언을 한 이상 그에 맞추지 못하는 금리의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나중에도 확진자가 늘었을 때 후발적으로 또 했었을 때 또 실기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정책이 상대적으로 계속 좀 뒤늦게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땐 이번에 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너무 억울한 마음에 좀 서두에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또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게 되면 은행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은행주 중에서 대표 주자 KB금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금리가 인하할 줄 알았는데 인하가 안 되고 동결이 됐다. 그러면 그나마 예대 마진을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게 아닐까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빼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또 부정적인 흐름도 만만치 않죠. 대표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 또 내수에 대한 타격이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내수 중심의 어떤 여러 가지 부담감도 경기 관련된 쪽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특히 아마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부동산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부동산을 못 잡고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좀 제동을 걸지 않았나라는 쪽인데 그러다가 또 다른 걸 놓칠까 봐 저는 걱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라임 사태 같은 여파도 아직까지 계속 확대가 되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은행주에 대해서 일단 싸긴 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악재를 모두 다 덮을 만큼 저평가가 뚜렷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관점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2017년도의 실적은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들이 그렇게 좀 불투명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공격적으로 주가의 탄력들이 나오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단순히 딱 하나 저평가 메리트밖에 없습니다. 특히 3조 원대 작년 같은 경우는 3조 3천억의 순이익을 보였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16조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싸죠. 게다가 주당 순자산, 물론 금융주를 순자산으로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한 9만 5천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주가는 이 정도까지 밀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은 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호재 악재도 다 같이 있는 쪽으로 바라보되 네. 악재도 아직은 해소가 좀 덜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호악재가 겹쳐 있지만 악재의 영향력이 높은 상황인 은행주이고요. 이렇게 금리 인하기에도 사실 은행의 실적들은 또 양호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핀테크가 또 올해 본격화된다면 네.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 또 구조조정의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또 핀테크로 인한 또 여파, 수혜가 있을지 피해가 있을지 판단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KB금융에 대해서 몇 등급 주시나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국면인데 단순히 네. 싸다라는 논리로 움직이기는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3등급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주가는 한 38,000원대 초반 정도로 들어왔었을 때는 그래도 좀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만 아예 노릴 거면 저가 매수를 노리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어떤 역배열이 해소가 되는 저항권역 쪽으로 43,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35,0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잘 주니까요. 가격을 잘 노려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38,000원대 초반 매수가 3등급의 KB금융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진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아있거든요. 주주총회. 이렇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사이에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강세를 보이고요. 그 강세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의미 있는 좀 강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한진카를 보면서 딱 드는 느낌은 저희가 보통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표대결이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드라마의 부분이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은 딱 뭐 실적 안 봅니다. 펀더멘탈 안 봅니다. 그냥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세되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이어진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어떤 격돌이 되고 있는 두 측,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KCGI 연합과 함께 네. 조원태 회장의 어떤 격돌, 특히 표를 좀 더 모아야 되다 보니까 장내에서까지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특히 델타항공 같은 경우도 1% 지분을 추가를 취득을 하고 아마 어떤 KGCI도 계속 지분을 늘릴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이라고 바라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쏠림이 좀 시장 대비해서 쏠림이 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특히 시장이 아직 위축이 되어 있는데 좀 추세가 살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단타라도 좀 하겠다. 이런 관점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회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적자가 좀 더 커졌었죠. 그러다가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같은 항공 운수 쪽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 쪽에서 업황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2.4배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실적 대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과연 만약에 이런 어떤 모멘텀이 꺾이는 수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 대결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이 정도까지 움직였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장이 약간 이런 시기에 좀 오버슈팅이 나오는 흐름들도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조원태 회장 측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지분 차이가 1%포인트대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네. 자, 한진칼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몇 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3등급 정도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65,000원대 이상은 매도가 맞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워낙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너무 긍정적으로 뭐 더 간다고 해서 대응할 여력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철저하게 밀렸을 때 추세적으로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한 61,000원대 정도 밑으로 잡는 전략들이 계속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도 표대결의 극점까지 나오게 되면 한 7만 원대는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그래도 여전히 펀더멘탈에서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쪽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가는 53,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표대결 기대감으로 묻지마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한진칼에 대해서 매수가는 좀 낮게 잡아주셨습니다. 61,000원 이하 3등급이고요. 목표주가 7만 원, 손절가 53,5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돈 되는 뉴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와 진단키트 관련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가 뭐 상한가 시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지금 같은 시점에서 그래도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렇게 됐었을 때 가장 그래도 투자 심리에 대한 기반이 좋을 거는 제약 바이오 섹터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그렇게 두각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난 한 2, 3년 동안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안정돼 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성숙된 투자 심리가 반영되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또 하나 부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는 실물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높은데 네. 바이오주는 그 어떤 경기와 관련된 쪽과 좀 베타적인 흐름을 봤을 때 비베타적이죠. 그러니까 즉 어떤 상관계 수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선전할 수 있는 흐름들은 보여진다는 게 가장 큰 그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과거에는 뭐 마스크 관련주, 손세정제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테마가 좀 실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코미팜 같은 경우 오늘 뭐 임상시험 긴급 임상시험 관련된 쪽으로 급등을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임상시험이죠. 네. 통과할지도 안 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 쪽에서 아직 결과를 논하기도 전에 주가는 미리 많이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진단 키트나 시스템 관련돼서 뭐 PCL, 뭐 CGN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중에 한 종목 저는 미코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T주죠.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IT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그러면 그만큼 개수가 받쳐준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자회사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반도체 쪽의 장비 쪽의 부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장비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세정과 코팅 관련된 매출이 73% 정도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미코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부각을 받고 있죠. 이 회사가 코로나19 진단 장비와 진단 키트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IPO 기대감까지 같이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작년에 순이익이 이 회사가 171억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2,600억대 지금 올라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회사 모멘텀이 부각을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건 이 의료계에서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만큼 진단이 빠르고 지금 잘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인데 4만 명 넘게 4만 6천여 명 진단을 받았는데 2위가 대만이거든요. 근데 대만이 2,000명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진단 기술력에 대한 그 주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코는 자회사 가치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몇 등급짜리일까요? 네,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 급등에 대해서는 일단 염두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다시 한번 좀 밀렸을 때 접근하자는 관점 쪽에서 한 3등급 정도로 매수가는 8,100원대 밑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9,000원대, 손절가는 7,650원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3등급 미코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